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이소. 자, 영화를 누리다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박수민 감독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영화 감독 박수민입니다. 예. 한 달 만에 오셨습니다. 요즘 우째 지내고 계십니까? 네, 9월 초에 그 대만에서 제작해야 되는 남겨진 것에 대하여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그 감독님 최근 어떤 영화 보셨어요? 최근에 저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의 2015년도 2월 개봉작 바닷마을 다이어리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현재 OTT 통해서 상영되고 있는데요. 조그만 바닷가 마을 카마쿠라에 살고 있는 사치, 요시노, 치카는 15년 전 집을 떠난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참석한 장례식장에서 홀로 남겨진 이복 여동생 스즈와 같이 살게 되면서 겪는 가족 영화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만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의 레퍼런스인 영화이기도 한데요. 아, 그래요? 예. 이혼 가정의 소재를 담담히 담아내면서 특히 여주인공의 섬세한 감정을 어떠한 강요나 가장이 들어있지 않는 연출로 간토 지방의 아름다운 풍경을 절묘하게 담아내는 미장센으로 보는 사람에게 가슴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영화입니다. 제가 가족 영화에 대해 관심이 많은 감독으로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에 대해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메시지를 드러내기보다는 스며들듯 표현하는 연출력이나 비교적 지루할 수 있는 롱테이크 장면을 사람들에게 수용하기 쉽게 하기 위한 카메라 워킹, 사회적 이슈를 바라보는 감독의 시선 등은 매번 가족 영화를 할 때마다 참고하는 부분입니다. 이 바닷마을 다이어리도 이러한 부분이 잘 묘사된 영화입니다. 예. 항상 오실 때마다 가족 영화를 꼭 소개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따뜻한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 처음으로 소개해 주셨고 지금 극장에서는 어떤 영화들 상영되고 있는지도 알려주실까요? 지금 극장가에서는 브래드 피트가 주연인 레이싱 스포츠 영화 F1 더 무비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최고가 되지 못한 베테랑 드라이버 소니 헤이스가 최하위 팀에 합류해 천재적인 신의 드라이버와 함께 일생일대의 레이스를 펼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예. 누적 관계수 200만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배우 보시죠. 안효섭, 이민호 주연의 전지적 독자 시점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300억 규모의 블랙버스터인데요. 간략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10년 이상 연재된 소설이 완결된 날 소설 속 세계가 현실이 되어 버리고 유일한 독자였던 김독자가 소설의 주인공 유중혁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 그리고요. 그 외에 예수의 탄생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킹 오브 킹스 그리고 층간소음을 호러 장르로 풀어내는 영화 노이즈 200만 관객을 돌파한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DC의 영원한 히어로물인 슈퍼맨 등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예. F1 더 무비 요즘 저 보신 분들도 많고 이민호 씨가 참 오랜만에 주인공이 된 그 전지적 독자 시점도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찾는 영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저 OTT에서 핫한 영화 뭡니까? 6월 22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핫하지에. 예, 요즘 난립니다. 예. 예. 대만의 K-팝 아이돌을 소재로 한 최초의 해외 제작 애니메이션인데요. 네네. K-팝 노래들로 구성된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란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억수로 뜨거운 반응 얻고 있더라고요. 그 K-팝 데몬 헌터스는 6월 20일 공개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누적 시청 시간이 약 1억 2천만 시간 그리고 약 8천만 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어이구야. 한국계 감독 매기 강과 아페란스 감독이 공동 연출을 통해 탄생된 이 애니메이션은 K-팝의 화려함과 한국 전통 설화의 신비로움을 절묘하게 버무린 독창적 작품입니다. 특히 저는 소니 픽처스라는 헐리우드 영화사가 네. 제목에 K-팝을 적나라하게 붙였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K-팝의 인기에 편성되는 건 아닐까 생각하기도 좀 했는데요. 네네. 그런데 실제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면 이런 생각보다는 잘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탄탄한 이야기 구조와 등장인물의 서사 그리고 장르적 문법을 충실히 따르는 정통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라는 K-팝 이런 기획을 절묘하게 버무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동진 평론가는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평으로 기획을 제대로 관철하는 스타일과 귀에 쏙쏙 꽂히는 수록곡의 파워라고 평을 야, 했듯이 평이 더 어렵네요. 이게 뭐예요? 기획을 제대로 관철하는 스타일과 귀에 쏙쏙 꽂히는 수록곡의 파워.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OST가 계속 입에 맴돌고 있어요. 이런 존재하지 않는 K-팝 그룹을 좋아하게 되는 요상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작품이라는 거죠. 이 기획은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해가는 시대적 상황도 잘 반영된 듯 하듯 보입니다. 20일에 나온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은 음악 산업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시장 진입자들과 산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K-팝 헌터스는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K-팝이 가지는 문화를 예리하게 관찰을 토대로 나온 연출, 사람들로 계속 듣고 싶게 만드는 수록곡들이 절묘하게 잘 버무려진 애니메이션 듯합니다. 예, 저도 OTT 에서. 사실 뭐 이렇게 잘 보진 않는데 예. 요건 사실 좀 찾아봐야겠다. 봤어요? 아직 안 봤습니다. 아껴두고 그죠. 있습니다. 네. 예. K-팝 데몬 헌터스 이번 주말에 집에서 시원하게 밖에 나가지 말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자, 그러고 개봉 예정작 중에 기대할 만한 작품은 뭐가 있습니까? 오는 30일에 개봉하는 좀비 딸이 있습니다. 오, 제가 좀비 억수로 좋아하거든요. 좀비 딸. 예. 예. 유명 웹툰 원작을 각색한 영화인데요. 배우 조정석, 이정은, 조여정 주연의 여름 기대작 중 하나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남은 좀비가 된 딸을 지키기 위해 극비 훈련에 돌입한 딸 바보 아빠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작품으로 한마디로 웃음, 감동, 필승 공식을 내세운 가족 영화입니다. 원작을 전혀 몰라도 관람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스토리를 잘 압축했고 만화적 설정이 주는 소소한 웃음 포인트를 지나친 무리수 없이 살렸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예고편에서 주요 캐릭터인 할머니와 고양이 애용이 등이 웹툰과 흡사하게 나오면서 원작 팬들은 개봉 전부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8월에 개봉 예정작인 1인 인디게임 원작인 일본 영화 8번 출구입니다. 이 영화는 게임 원작 기반 실사 영화 중 최초로 칸 영화제에 초청받았으며 이 영화의 예고 포스터는 78회 칸 영화제에서 열리는 그랑프리 루시올레에서 최우수 포스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한 루프의 저주에 걸린 지하 통로를 8번 출구를 찾아 탈출하는 미스터리 호러 영화인데요. 그 1분 30초의 예고편만 봐도 섬뜩하면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아주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좀비 딸 같은 경우 이제 조정석 씨 나오니까 좀 더 봐지는데 요즘은 이정은 씨가 더 핫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좀비 딸 이게 이제 웹툰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그 이번 달에 그럼 감독님이 추천한 영화 뭡니까?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23년도 7월 개봉작 퍼펙트 데이지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영화지. 어떤 영화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는 베를린 천사의 시를 만든 감독인 독일의 거장 빔 벤더스 감독의 영화인데요. 출연 배우로는 23년도작 그 일본 영화 큐어의 주연이었던 야쿠쇼 코지가 열연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야쿠쇼 코지가 배우뿐만 아니라 제작에도 총지휘했던 일본, 독일 합작 작품이기도 합니다. 장르는 중년 청소부의 일상을 다룬 드라마 장르의 영화로 누구든 편안히 감상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76회 칸 영화제에서 남자 연기상과 47회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감독상, 최우수 나무주연상, 46회 요코하마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등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화의 줄거리 소개해 주신다면 예. 이 작품은 도쿄 시부야의 공공시설 청소부 야쿠쇼 코지가 연기한 히라야마는 매일 반복되지만 충만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는 카세트 테이프로 올드팝을 듣고 필름 카메라로 하루하루 성자에 가는 나무와 그 사이에 비치는 햇살을 찍고 자전거를 타고 단골 식당에 가서 술과 저녁을 먹으며 헌책방에서 산 소설을 읽으면서 일상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과 사이가 소원한 여동생의 딸 조카 니카가 찾아오면서 그의 평온하고 반복되는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기면서 벌어지는 일화를 그린 영화입니다.
근데 좀 약간 일본 영화 느낌이 많이 나네요. 그죠? 맞습니다. 뭐 햇살 사이로 해가 비치고 그죠? 자전거가 나오고 단골 식당 나오고 필름 카메라 나오고 헌책방에서 산 소설 읽고 거의 제가 한번 봤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독일 감독이 만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 줄거리만 보면 좀 잔잔한 영화일 것 같은데 이런 영화들은 그 잔잔함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퍼펙트 데이즈는 어떻습니까? 이 영화는 약간 줄거리에서 볼 수 있듯이 예. 영화의 극적 리듬감의 폭이 작은 영화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단출하고 지루하게 보일 수도 있는 영화인데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반복되는 일상인 듯 하면서 조금씩 바뀌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일명 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 것처럼, 소확행인 것처럼 화장실 한 켠에 끼어진 빙고 쪽지나 날씨와 기분에 따라 골라서 듣는 올드팝, 그 동료 청소부의 소소한 일화들을 보면서 비슷한 듯 하지만 조금씩 다른 매력을 곳곳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 속에서 주인공 히라야마는 충만한 하루를 찾아내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러다 단출하게 보이던 일상이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조카의 등장으로 주인공의 감정이 격변하지만 영화 구성이나 리듬감에는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 그 속에서 삼촌과 이 조카가 강가에서 나눈 대사, 지금은 지금이고 다음은 다음이다라는 대사에서 볼 수 있듯이 영화는 관객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반복된 일상 속에서 빛나는 순간을 발견하게 되면 타인의 일상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운유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영화 볼 때 초반부에 거의 대사가 없지 않습니까? 봤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좀 보다가 끌 것 같았는데 이거 웬걸. 그 대사가 없는데도 슴슴한데 너무 잔잔하게 이 사람의 일상이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편안하게 잘 봤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 독일과 일본의 합작이라는 것이 또 독특한데 퍼펙트 데이즈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습니까? 이 영화는 21년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진행된 도쿄 토일렛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된 작품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본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도쿄의 공중 화장실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프로젝트 홍보를 위해서 사진전은 열 생각이었고 또 단편 영화 한 편쯤은 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빈 벤던스 감독을 초청하여 기획된 영화였습니다. 근데 빈 벤던스 감독은 영화 도쿄 이야기를 만든 세계적인 영화 감독 오즈 야스지로의 팬이었으며 네네. 퍼펙트 데이즈의 주인공 이름인 히라야마도 도쿄 이야기에서 따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햇살 그리고 그림자, 자연광을 중심으로 한 조명도 오즈 야스지로에 대한 오마주로 보이는 것이죠. 빈 벤던스 감독은 주최 측으로부터 단편 영화를 제안받았지만 장편으로 만들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일본 최고의 배우였던 그 야쿠쇼 코지를 캐스팅하면서 퍼펙트 데이즈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보셨을 텐데 지금 저는 안 봤지만 뭔가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마지막으로 한 줄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감탄했던 부분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야쿠쇼 코지의 그 표정을 롱테이크로 보이는 장면인데요. 예. 근데 이런 슴슴한 부분을 보면서 독일 장인이 만든 일본식 두부전골 같은 영화라고 우와. 생각했습니다. 이 독일 장인이 만든 일본식 두부전골. 어떤 맛일까요? 두부전골에서 맥주 냄새 납니까? 그런 느낌?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민 감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살면 모든 것이 가까워진다.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가야역